중국 따거를 믿어볼 수밖에 없어요. 중국 따거가 또 민중들이 열심히 싸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공산주의 시민들이 열심히 일본과 투쟁 중이에요. 전 세계에서. 중국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중국은 쪽수가 많아서 전 세계 안 사는 나라가 없고 부자도 엄청 많아요. 백만장자가 한 5천만 명 있대요. 우리나라 인구만큼 백만장자들이 있는 나라니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에 있는 전광판에다가 돈을 내서 후쿠시마 원전 방류 행위를 꼬집기 위해서 광고를 올려요. 와, 우리 중국 따거 스케일 크다. 멋있죠. 멋있죠. 미국에서는 언론에 보도가 안 돼요.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건. 미국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핵폐수 방류했는지. 중국 따거가 이렇게 홍보를 해주고 있어요. 맨하탄의 한복판에. 전방위 차원에서 중국의 전 공산주의 인민들이 일본 다구리치기를 하고 있어요. 타임스퀘어 광고비 비싼 데인데. 미국과 유럽에 사는 중국인들은 방류 사실 자체를 모르는 외국인들이 많다면서 광고 올린 중국인이 인터뷰까지 영상을 올리고. 멋있죠. 유럽에서도 인터뷰를 해보면 중국에서 인터뷰하고 이러는 거예요.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몰라요. 몰랐어요. 중국에서 전 세계에서 살고 있는 중국인들이 붐을 일으키고 있어요. 우리는 안 된다. 빨리 통일해서 인구를 늘려야 되겠어요. 중국은 쪽수가 장난 아니에요. 미국에도 차이나타운 기똥차입니다. 일본의 요코하마 차이나타운도 엄청나고 전 세계에 없는 데가 없어요. 차이나타운이. 엄청난 부를 쌓고 쪽수도 많고 반일 투쟁을 중국이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 지금은 중국을 응원할 때죠. 우리 민주시민들은 아직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를 여기저기 전 세계에서 하고 일본에 사는 중국 유학생들이 일본 식당에서 이 가게의 식재료는 모두 후쿠시마산입니다. 이러면서 일본 식당들 다구리치고 방송 올리고 틱톡 올리고 이러고 있어요. 아, 좋네요. 이런 공산주의 인민들의 인해 전술이 팝콘 각이네요. 일본은 다구리 당하고 있는데 아직 본격적인 보복은 시작도 안 됐어요. 본격적으로 보복 시작하면은 일본은 큰일 납니다. 관광객 완전 금지, 일본 관광 금지, 일본 유학생, 유학 비자 전면 발급 금지, 휘토류 수출 금지. 중국이 일본 조지는 거는 한두 건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또 미국 국채를 무진장하게 중국이 사주고 있었는데 이걸 안 사주면은 미국도 경제가 매우 힘들어져요. 그래서 미국 형님이 일본한테 일본아, 내가 너희들 핵 폐수 방류하는 거는 찬성은 해줬다만 지금 중국이가 우리 협박하고 있거든. 너 방류 좀 정지시켜라, 중지시켜라. 이러면 일본은 미국의 애완견이기 때문에 깨갱하고 방류 정지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의 힘도 빌어보고 우리 민주 시민들도 국내에서 어떻게든 짧고 강하게 수산물 단식 투쟁 이런 거 동참을 해주세요. 우리 자존심이 있지. 한민족의 자존심이 있죠. 반일 투쟁을 해야죠, 우리도. 중국이 열심히 전 세계에 알리고 있어요. 타임스퀘어에 돈까지 내서. 중국 애들 스케일 엄청 큽니다. 중국이 우리 한민족에게 큰 도움을 준 적은 없지만 우리가 거대한 중국의 힘을 잘 활용을 하면은 소기의 성과도 이루고 한민족의 통일도 이룰 수 있고 외교적으로 잘 활용하면은 괜찮은 존재예요. 중국 스케일을 한번 봅시다. 중국 애들은 타임스퀘어에 이번에 광고 냈잖아요. 이런 거 못지않게 BTS의 V, 김태형의 생일날 타임스퀘어의 모든 거의 대다수의 전광판을 다 사버려요. 광고를 때립니다. 이렇게 팬심을 떼돈을 써가지고. 와, 이거 전광판 장난 아니죠. 이들의 파워면, 돈과 힘이면 일본 오염수 핵폐수 방류는 멀지 않아 중지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타임스퀘어죠. 해피 지민데이. 역시 따거예요. 이거 전광판 얼마나 비싼데. BTS 팬이면 10대 20대 여자애들 아니에요. 이런 애들이 아빠한테 아빠 50만 불만 줘. 왜? 여기 타임스퀘어 광고 넣게 BTS. 그래 하우더. 이런 애들이에요. 백만장자 인구가 5천만이 넘는 애들인데 우리나라 인구만큼 거의 준재벌들 이상이 있는 나라인데 중국 애들이 신뢰가 잘 안 가고 이러죠. 근데 저는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반중 정서가 갑자기 대두가 되었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면을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일본에 대한 반일 정서가 몇 년 전에 막 불타오를 때 갑작스럽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반중 정서가 떠오르고 중국 애들 들어온 위험한 믿지 못할 온갖 컨텐츠들이 양산이 되면서 반일 모두가 가라앉고 반중이 떠올랐어요. 이게 댓글 부대들이 하는 짓이에요. 친일 댓글 부대들이 반일 정서가 자꾸 대두되니까 요거 누그러뜨리려고 중국을 희생양으로 삼고 중국도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진장하게 중국이 된 것처럼 지금까지도 일본보다 더 나쁜 중국이라고 이렇게 대두시키는 거죠. 그리고 한국과 베트남이 박항서 감독이다 뭐다 해서 엄청나게 사이가 좋은 시기에 있었어요. 베트남도 한국 좋아하고 한국도 베트남 최고라고 이러던 시기에 갑자기 반 베트남 정서가 커뮤니티에서 막 퍼지는 거예요. 댓글 부대들의 공작이에요. 왜냐면 베트남은 원래 친일 국가였었는데 그 자리를 뺏어 가려고 하니까 한국이 친해지려고 하니까 또다시 공작질 한 거예요. 베트남 국내 커뮤니티 인터넷 사이트들도 한국이 이렇게 베트남 애들을 한국의 노동자들 결혼해서 온 이주자들을 인종차별을 하고 괴롭힌다. 이런 거 베트남 국내 인터넷에서 막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이간질을 해요. 일본 애들은 국가 세금으로 국가 차원에서 댓글 부대를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이에요. 한국어 할 줄 아는 들, 중국어 하는 영어 하는 들, 전 세계에서 친일 모드 만들고 반일 하는 들 갈라치기 하고 조지기. 이걸 인식하시면 중국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인식이 지금 퍼져 있는 이유도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신중 선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실은 인식을 하고 계셔야지 선동을 안 당하는 거예요.
중국은 거대한 영토와 인구와 경제력, 정치적 힘 이런 거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돼요. 무조건 반중만 해서 우리한테 남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실질적으로 반중에서 우리가 남는 게 뭐가 있지? 자존심? 한민족의 프라이드? 반중에서 남는 건 없어요. 반일하면은 우리가 일본 소재 부품 장비 비싸게 수입해서 쓰고 있는데 그거 국산화하고 일본은 우리 제품 별로 수입도 안 해주는데 우리는 수입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반일하면 우리한테 도움 되는 게 더 많아요. 국산화 기술도 더 발전시킬 수 있고 일본한테 무역 적자를 7천조 이상을 계속 보고 있는데 엄청난 대일 무역 적자는 수십 년째 변치 않고 계속 적자예요. 반중에서 남는 게 뭐가 있나 생각을 해보세요. 솔직히 제가 중국, 일본 중에 양자택일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떠먹인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반중을 하면은 우리가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수출을 더 못하게 되는 거고 그 14억의 인구 대국에 경제 세계 2위의 대국을 옆에 놔두고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 좋아해주는데 좋은 이미지로 화장품도 팔고 반도체, 가전제품, 자동차 팔면 우리가 더 도움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내 반중 타령만 주구장창 하고 있어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중국에서 얻는 흑자로 일본에서 기록했던 적자를 메꾸고 우리가 흑자 행진을 하게 되었었는데 반중 선언하면서 지금 적자 행진이잖아요. 중국은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외교적으로. 박지민 BTS의 멤버의 생일날 중국의 대도시의 모든 빌딩에 전부 다 BTS 팬들이, 중국 팬들이 돈을 처바른 애들이에요. 이렇게 스케일이 크고 힘이 있으니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죠. 우리가 요거를 안 입고 하고 미워한다고 우리한테 도움되는 게 없으니까. 1995년 10월 13일생 BTS 멤버 지민 생일날 스케일이 크게 돈을 쓰는 애들이니 우리가 잘 활용해서 우리도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중국 잘 나가는 거 배 아파한다고 중국 미개한 민족들이라고 욕해봤자 우리한테 뭐가 도움이 돼요. 실질적으로 광저우의 고층 빌딩 34개를 전부 빌려버렸어요. 34개. 광저우 도심 전체를 BTS 지민의 생일 축하 배너로 만들어버려요. 과연 얼마가 들었을까? 100억 대 단위 들지 않았을까요? 최소 수십억에서 100억 단위는 돈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 고층 빌딩 34개를 어떻게 다 빌려서 이런 쇼를 합니까? 중국 애들하고 진짜 친구가 되면은 평생 우정이 변치 않아요. 얘들은 변절자는 죽여버려요. 진짜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리는 그런 의리 같은 건 있어요. 애들이 친구가 되기는 힘들지만 한번 친구가 되면 평생 변치 않는 거는 있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 애들보다 중국 애들이 훨씬 나아요. 개인 대 개인으로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바로는 중국 애들은 인간적으로는 애들이 괜찮아요. 정도 있고 챙겨주려는 마음도 있고 내 편 대줄 때는 막 싸워주고. 중국을 우리는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이재명 정권 되면 중국은 우리가 잘 활용해서 함께 가서 소개 목적, 종전선언도 이루고 중국에 수출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고 통일도 하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미국 쪽에 친미해서 친일해서 오히려 우리는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전쟁의 총알바지가 될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 애들하고 진짜 친구 되면은 평생 가요. 제가 일본에서 대학 교수할 때 수도권에 있는 지방대라서 중국 유학생들이 많았는데 제가 담당하던 유학생들 많았어요. 중국 애들. 지금까지 유일하게 연락이 오는 애들이 중국 애들이에요. 유학생들. 일본 애들은 연락 없어요. 예전에 연락 끝났고 중국 유학생들 아직도 연락을 해요. 한 번씩. 신년 콰일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인으로 연락 옵니다. 중국을 무조건 악마화하는 것도 친일 매국 세력들의 공작이라는 것은 인식을 하고 계십시오. 제가 중국을 좋아하라고 떠먹이는 건 아니고요. 답답해서 여기저기 자꾸 선동당하고 세뇌당하는 게 그래서 부자 친구 있으면은 욕만 할 것보다는 부자 친구를 내 편 만들어서 꼬셔가지고 잘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더 도움되는 인생 아닙니까? 부자 친구 매너가 더러워. 길에서 똥 싸. 이런 얘기 해봤자 욕해봤자 나한테 뭐가 도움이 돼요. 길에서 똥 싸고 매너 더럽지만 그래도 돈이 많아. 얘랑 친하게 지내면은 얼마나 나한테 인생에 도움이 되겠어요. 잘 안 씻어. 네가 잘 안 씻는 거랑 나랑 뭔 상관이에요. 돈 많으면은 친하게 지내고 나 힘들 때 돈 좀 꿔줘 이러면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맞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무슨 틀린 얘기 했어요? 중국 스케일을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박지민, BTS의 지민의 중국 아미 애들이 27세 생일날 한국의 제주항공의 비행기 하나를 사가지고 요거를 BTS 지민의 생일 축하로 돌려버려요. 얘들 스케일 크죠? 얼마 좋아요. 차이나바 친구들이 비행기를 한 대만 산 것도 아니고 몇 대를 사가지고 랩핑을 돌려버려요. 와, 얘들 스케일 기똥차다. 이런 부자 친구들 친하게 지내놓으면 좋잖아요. 우리가 무슨 중국의 식민지가 되겠어요?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친하게 지내면서 장사 좀 하고 돈 좀 벌면은 우리나라 경제도 성장하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 친중 채널이라고 온라인에서 저 죽이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일본보다 중국이 더 친구가 되면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건 사실이고요. 제가 팩트만 보여줬고 일본이 우리에게 과연 뭘 해줬습니까? 우리 한민족의 불행의 근본까지 올라가 보면 일본이 나와요. 우리가 이재명 괴로운 상황인 것도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보다 중국이 덜 나쁘다고요. 중국이 좋은 나라고 이런 게 아니라. BTS 멤버 지민의 중국 아미 팬들이 생일 이벤트를 기획했어요. 제주항공의 콜라보를 제안해서 3개월 동안 생일이 10월달인데 3개월 동안 BTS 지민의 테마 비행기를 운행했대요. 랩핑도 한 다음에 해당 비행기 티켓도 지민이 프린트된 티켓으로 발권이 되게끔 하고 또 제주항공 기내에 제공되는 종이컵도 지민 테마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와 이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거 아닙니까? 돈을 얼마나 썼겠어요.
최소 수십억은 썼겠죠. 중국도 사기꾼들이 있고 하지만 진짜 친구가 되면은 돈 아끼지 않아요. 친구 결혼식에 몇 달치 월급을 내요. 얘네들은 친구들끼리 술 먹고 돈도 없으면서 자기가 내겠다고 막 싸워요. 돈 없는데 자기가 내겠다고 싸우고. 일본 애들은 안 내려고 난리들이에요. 와리깡 하자 그러고. 일행까지 와리깡 나눠서 내자고. 중국 애들이 처음에 친구가 되기 전까지는 조금 경계는 해야 돼요. 친구가 되기 전까지는 사기꾼이라고 전제를 해놓고 주의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껍데기를 벗겨 먹으려고 하는 들이 있는데 친구가 되면은 변치는 않아요. 친구 되기는 힘들어요. 신뢰를 오랫동안 쌓아야지 친구가 됩니다. 일본 애들은 쉽게 친구가 되지만 의리도 없고 우정도 없어요. 하여튼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하는데 회를 먹자고 하는 정용진 친일파보다 중국이 훨씬 낫다. 통 큰 친구들은 어려서부터 불알 친구 애들은 자기 친구 결혼식에 1년치 자기 월급을 내놔요. 연봉을 축의금으로. 우리나라처럼 10만원 20만원이 아닙니다. 애들 엄청나게 내요. 중국이랑 친구가 되면은 좋죠. 이 힘을 이용해서 우리도 성장할 수 있고. 근데 왜 굳이 반중 선언을 하냐 이거예요. 윤석열은 수출 잘하고 밥벌이 잘하고 있는데 왜 굳이 반중 선언을 합니까? 우리나라가 잘 되면 안 되거든요. 윤석열은 거침없이 탈중국 선언을 해요. 윤석열은 작년 6월달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해서 매년 수십조 원의 흑자를 보는 화수분의 나라랑 왜 굳이 반중 선언 탈중국 선언을 합니까? 벌어먹기라도 해야죠. 겉으로는 진중하는 척하고 뒤로 중국 욕을 하든가.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가장 중요한 나라였어요. 대통령실에서도 나토 정상회의에 윤석열이 가서 작년 6월달에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시대 끝나간다 탈중국 선언을 해요. 유럽의 나토 정상회의 가서 윤석열 정권은 어쩌자는 거야. 뭘로 돈 벌려고 그럼. 뭘로 돈 법니까? 중국한테 수십조 원 매년 꿀을 빨아놨었는데 우리나라가 무슨 몇억 내수 시장이 되는 나라예요? 인구 줄고 있는데 내수 경제는 파탄이 났는데 미친 정권이라고요. 윤석열 정권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중국이 윤석열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거를 경고를 내렸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보복 있어도 원칙을 지키겠대요. 이런 거는 원칙 지키네. 중국한테는 왜 이렇게 원칙을 지킬까요? 우리나라 윤석열 미친 정권은. 이러다가 윤석열 정권 우리나라는 개피 보게 돼요.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 다시 친중으로 돌아서고 있어요. 몇 달 전부터. 우리만 반중 반러 선언하게 해놓고 전쟁 총알바지 만들어놓고 미국과 영국, 프랑스 다시 또 친중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한국만 개피 보는 거예요. 지금 정권 교체기예요. 전 세계의 패권의 향방이 중국으로 쉬프트 전환되는 시기거든요. 이때 저물어 가는 미국 형님한테 줄을 서가지고 일본이랑 미국 일본 세트로 저물어 가고 있는 시기인데 줄 잘못 썼어요. 중국이 패권 국가가 되는 게 빤히 보이고 있는 시기라고요. 스케일 큰 중국 따거를 좀 믿어봅시다. 당분간은. 중국에서는 아주 치밀하게 국가 차원에서 범국가적으로 반일을 시작을 했어요. 중국에서는 일본 사탕만 팔아도 벌금 300만 원이에요. 독재 공산주의 좋네? 이럴 땐 좋네. 그냥 하라면 하는 거예요. 까라면 까. 아주 좋아. 중국에서는 일본 식당, 유통업체 불시 단속을 하면서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고 일본제 수산물이 함유된 제품도 전면 수입 금지예요. 중국 당국이 예고 없이 여러 업체들 방문해서 일본 수산물 판매하나 감독하고 후드러 까고 그래서 일본 음식 판매하는 식당과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 단속까지 하고 야 이게 독재의 좋은 면이구나. 이런 점은 참 좋다. 이런 점은 좋네요. 짜요 중국 짜요. 중국의 베이징에 있는 한 일식당이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 판매를 중단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일식당에서 일본산 수산물 판매는 안 하겠다. 좋네요. 좋아요. 아주 좋아. 우리나라가 전면 수입 금지를 해도 일본이 큰 타격은 입진 않아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수산물 수출의 한 6, 7% 정도를 담당하는데 중국은 한 45%를 일본제 수산물을 수입을 해주던 큰 손이었어요. 중국이 전면 수입 금지하면 일본도 백기투항할 겁니다. 근데 이것만 또 기다리고 있는 거는 한민족의 자존심이 있지. 우리도 국내에서 계속 붐을 일으켜야죠. 짧고 굵게 수산물 단식 투쟁을 우리 민주시민들이 해서 수산업 종사자분들은 잠시나마 괴롭겠지만 짧고 굵게 윤석열 정권 끌어내리고 새로운 우리 서민들, 자영업자들 잘 먹고 잘 사는 이재명 정권으로 갈아치워야죠. 우리도 중국 형님만 믿고 있어서는 안 돼요. 일본의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최근에 하이난, 안후이, 푸젠성, 내몽골 등 여러 지역에서 일본산 수산물과 식품을 판매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식당과 유통업체 등을 예고 없이 방문해서 단속하고 있어요. 얘들 이런 무식한 거 잘해요. 멋있어요. 중국은 앞서 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어요. 뜸들이고 이런 거 없어요. 일본 애들. 일본이 24일날 오후 1시 3분이었나? 방류를 하자마자 한두 시간 후에 바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내렸고 모든 게 바로 시작이 됐어요. 바로가 됐어요. 화끈하네. 사이타마에서 생산된 사탕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300만 원의 벌금을 받았대요. 중국에서 300만 원이면 큰 돈입니다. 사이타마 사탕 팔았다고 벌금 300만 원. 와 멋있네. 애들 한다면 하는 애들이네. 시원하네요. 300이 집 한 채 값은 아닙니다. 그건 저 시골 깡촌 얘기고요. 베이징, 티엔진, 상하이 대도시는 집값 비싸요. 300만 원에 집 한 채 사는 거는 옛날 얘기나 아주 깡촌 얘기고요. 중국 비쌉니다. 비싼 데는 되게 비싸요. 우리나라 부자들 상대도 안 되게 부자들 많고요. 우리가 중국이 못 산다, 낙후된 미개한 애들이다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우월감 느끼고 만족한다고 우리가
대단하게 잘난 것도 아니에요. 중국을 우습게 보다가 우리도 일본이 한국 무시하다가 전자산업이든 뭐든 한국한테 쳐발리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중국을 찬양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중국은 엄청난 나라라는 것은 인식은 해야 돼요. 중국은 인구는 물론이고 모든 분야에서 한국을 압도하고 있어요. 몇 개 분야에서 우리가 버티고 있는 것이지. 중국을 우리는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서 전략적 파트너로서 앞으로 우리가 돈을 버는데 성장하는데 잘 이용해야 됩니다. 중국을 모면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중국 애들이 나라는 크고 인구는 많지만 5천만 밖에 안 되는 중국의 일개 성 정도의 한국에게 많은 분야 뒤처지거나 경합이거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열등감이라는 게 조금은 있어요. 한국이 천재들의 비율이 높고 어떤 분야건 스포츠건 예술이건 경제 산업이건 과학이건 중국 애들도 한국을 그래도 조금 경외감을 가지는 분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을 대국 중국이 좀 짓밟고 싶죠. 우습게 보고 싶지만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어떤 분야건 중국이랑 맞짱을 뜨고 중국을 압도하는 분야도 있고 특히 예술 컨텐츠 분야들 문화 이런 거에서는 상대가 안 되니까 한국을 미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한국 좋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국에. 일본은 소수예요. 한국 좋아하는 사람들이. 중국이 한국 좋아하는 사람 비율 훨씬 많습니다. 높고. 하여튼 저는 중국 주재원 생활을 몇 년 해봐서 예전이긴 하지만 중국인들을 아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중국의 실상을 그래도 좀 아니까. 일본과 중국을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